11월 18일 A매치 몇 경기랑 NBA 6경기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본 이마헨 대 예멘 이마헨, 그리고 무주력으로 KCC 마헨, 한국우 OK저축은행 오버 갔는데 좀 한 개씩 틀릴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일본 이마헨만 해주면 거의 걸릴 것 같은데 주력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2점슛 같은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응원해보고 오늘 먼저 축구부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요거 이제 1차전은 아랍에미리트 홈에서 1대1로 비겼죠. 근데 2차전 이기는 팀이 이제 와일드카드 진출권 같습니다. 와일드카드를 얻으면 이제 각 대륙마다 뭐 한 팀씩 나와서 6개 팀이 내년 미국에 멕시코에 모여가지고 이제 2팀 올라가는 이제 또 토너먼트 합니다. 그 티켓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경기고, 오늘 뭐 이라크 홈이니까 당연히 이라크가 유리할 겁니다. 유리한데 서로 또 조심스러운 경기가 될 거예요. 직전 1차전은 제가 무승부 예측했었는데 이번도 무승부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서로 들어놓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골 넣는 놈들이 이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중동 축구에서는. 네, 이 경기 서로만 라인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연장전 승부 차이까지 다 염두에 두고 전반 1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배당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무승부에 아랍에미리트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와 보스니아. 자, 보스니아 이기면 다이렉트 진출이에요. 보스니아 사상 첫 월드컵 진출하는 거겠죠, 만약 이기게 되면. 근데 전력상으로 오스트리아가 앞서고, 오스트리아는 비기기만 해도 다이렉트 진출권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뭐 지는 사람은 이제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 진출하게 되고, 이기는 팀은 월드컵 다이렉트, 비기면은 오스트리아가 올라갑니다. 자, 뭐 경기 공학적으로 봤을 때 오스트리아 유리하겠죠. 그냥 템백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역습 한 번씩 슬렁슬렁 나가면 됩니다. 오스트리아 스타일 자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기 때문에 자기 컨셉에도 오히려 더 맞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한 쪽은 보스니아고, 이 경기는 뭐 오스트리아 짠물 수비에 보스니아 계속 공격하다가 역습 한 방 맞고 또 올리다가 역습 한 방 더 맞고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거기다가 보스니아의 수비진 3명이 지금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상태라서 모든 지표가 오스트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런 경기들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인 만큼 장난질은 없어 보입니다. 오스트리아 승에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오버가 좀 낫겠죠. 아무래도 2판 4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스니아도. 자,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스웨덴 꼴찌고 슬로베니아 3등이라서 둘 다 탈락일 것 같지만 스웨덴은 이미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습니다. 얘들 네이션스 리그 티켓으로 한 장을 얻었기 때문에 스웨덴은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해 있어요. 슬로베니아는 탈락했고 아무 의미 없는 경기죠. 슬로베니아는 아마도 원정이기도 하고, 저 스웨덴 벌써 춥잖아요. 날씨 이슈도 있고 아마 새로운 선수들 내보낼 거예요. 거기다가 슬로베니아의 핵심 수비수랑 핵심 공격수 세스코도 부상 결장, 새로운 얼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경기는 뭐 스웨덴 홈이고 플레이오프 진출 대비해가지고 내년 한 3월쯤에 열리겠죠. 대비해가지고 아마도 스웨덴의 홈에서 더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웨덴 승에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일스와 북마케도니아. 이거 뭐 이긴 팀이 그 2위 하는데 이긴 팀이 2등이고 진 팀이 3등인데 둘 다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이기든 지든 둘 다 진출해요. 왜냐하면 둘 중에 이긴 팀은 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진 팀은 둘 중에 누가 지든 네이션스 리그 티켓을 가지고 있어 얘들은. 그래서 이 박 터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좀 더 적어요. 그래도 홈 이점이 있는 웨일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웨일스 승에 동기부여가 큰 경기는 아니에요. 햄모 쪽으로 이겨도 한 골 차. 아니면 무승도 솔직히 좀 보이긴 해요. 이 경기는 조금 힘 빠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주력으로 가져갈 경기는 아닌 듯 합니다. 다음 루마니아와 산마리노. 산마리노 얘들이 막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막 10대0 11대0 이런 스코어 잘 만들어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원정 가면 오히려 점수를 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일변도 영혼의 템백을 써서 그런지 원정에서 조금 건실하게 버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해 있는 상태고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 가지고 이번 경기 진심으로 임할 겁니다. 산마리노 뭐 계속해서 템백 쓸 거고 전 이 경기 산마리노가 뭐 템백으로 한다고 해도 최근에 루마니아 전력 자체가 네이션스 리그를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전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홈에서 하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3마행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마니아 승, 루마니아 3마행까지 추천드립니다. 코소보와 스위스. 자, 스위스는 1위고 코소보는 2등인데 코소보가 1차전에 스위스한테 4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5골 차로 이기면 코소보가 월드컵 다이렉트로 진출합니다. 스위스가 그렇게 되면은 뭐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거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코소보도 오늘 라인 겁나게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할 건데 실력 차이가 납니다. 이 경기 뭐 스위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햄무 보면서 언더 오버도 좀 괜찮지 않나. 코소보도 그냥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똑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고 스코틀랜드와 덴마크 이게 재밌겠죠. 스코틀랜드가 이기면 스코틀랜드가 다이렉트 진출, 덴마크는 비기기만 해도 다이렉트 진출. 그죠? 덴마크 그냥 수비할 거예요. 스코틀랜드 홈이고 덴마크는 영혼의 템백 할 거고. 보통 이런 경기는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유리해요. 스코틀랜드 계속해서 공격 라인 올릴 건데 어떻게 될까요? 애매하긴 합니다. 이 경기는 뭐 스코틀랜드가 적극성을 띠긴 하겠지만 덴마크 수비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덴마크도 뭐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북아일랜드였나요? 아일랜드가 똑같은 상황에서 원정 가가지고 아일랜드가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원정팀이 무조건 이겨야지 진출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겼어요. 94분인가? 그 토트넘에 있던 선수 있잖아요. 페럿. 걔가 헤드트릭 해가지고 아일랜드가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습니다. 스코틀랜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홈이에요.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경기 진다고 해도 플레이오프 티켓은 확보해놨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덴마크가 좀 강팀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극적인 경기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 스코틀랜드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스코틀랜드의 경기력 자체 그리고 스코어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이 경기 무승부 혹은 스코틀랜드 풀엔 어쩌면 스코틀랜드 역배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불가리아와 조지아 둘 다 탈락이에요. 큰 의미 없고 경기력 자체, 전력 자체는 조지아. 최근에 조지아 선수들이 유럽 강리그로 많이 퍼져나가 있어요. 다 잘 아시다시피 흡이차, 크라바치, 켈리아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 그래서 뭐 조지아가 전력적으로는 좀 앞서고 불가리아에서 선수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거의 뭐 했던 선수라고 하면은 예전에 토트넘이랑 맨유에서 뛰었던 백작 베르바토프, 그 전에 뭐 94년도 98년도 스토이치코프 막 이런 애들밖에 없어서 스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지아가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가리아가 지금 전패인데 마지막 경기에서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승점 1점 정도는 챙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승부 추천드립니다. 자, 벨라루스랑 그리스 탈락했죠. 둘 다 탈락했습니다. 그리스는 탈락하고 나서 가리는거 2연승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전력 자체는 그리스가 앞서요. 그래서 그리스 원정이지만 그리스 추천드리고 핸디캡은 햄무 추천드립니다. 스페인과 티르키예. 스페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1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티르키예가 만약에 스페인을 7대0 이상으로 잡는다면 티르키예가 다이렉트 진출하는데 그런 일은 로또 1등 확률보다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스페인이 시작하자마자 2명 정도 퇴장당해도 7대0 티르키예 승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스페인이 이기겠죠? 뭐 진다고 해도 1, 2점 차로 뭐 질 거고 어쨌든 1등은 거의 확정된 거고 티르키예도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뭐 수비 라인 평소처럼 경기 운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기 스페인 승 보고 서로 뭐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부상 나가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홈팀 체면 어느 정도 살려주는 선에서 햄무 정도로 스페인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벨기에와 리히텐슈타인 전 세계에서 아마 뭐 공 못 차는 걸로 뒤에서 1, 2등 할 거예요. 이 나라는 돈 되게 잘 벌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되게 높아요. 10만 불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되게 부자 나라고 쪼매난 도시국가인데 1차전도 뭐 벨기에가 뭐 압승을 했고 2차전도 아마 압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비겨도 사실상 1등 확정이에요. 근데 비길 일도 없고 무조건 이길 겁니다. 몇 대 0으로 이기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 시원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6대 0, 7대 0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히텐슈타인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상비군이랑 붙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대학 선발팀 수준도 안 되지 싶습니다. 고등학교 올스타 정도 될라나?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동남아시아 팀보다도 못 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벨기에 승의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구 갈게요. 농구 올랜도와 골스. 자, 올랜도 벤케로가 지금 아웃되어 있는 상황이고 골스가 최근에 그 샌안토니오를 2번 연속 잡았죠. 그 커리가 미쳤었습니다. 최근에 커리가 미쳤고 이 경기 페이스는 골스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15등, 16등이었는데 11등 올라왔고 올랜도가 최근에 페이스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10위권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올랜도 27위로 떨어졌어요. 스타일 자체가 작년 스타일로 좀 돌아온 느낌이고 3점이 여전히 잘 안 들어간다. 하지만 뭐 골밑 플레이 여전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 레이팅상으로는 올랜도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상대 상성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팀 내 에이스 벤케로 빠져있고 골스 최근에 부상자도 특별히 없고 3점 감각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랜도 승 역배긴 한데 이게 레이팅상으로 올랜도가 이기고 있어서 골스 정배를 저는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경기 올랜도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골스가 만약에 3점 슛이 최근처럼 터지지 않는다면 올랜도가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올랜도 프렌의 언더 오버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클린이랑 보스턴. 이 경기 레이팅상으로는 뭐 브루클린이 좀 비비는 걸로 나오는데 상대 상성까지 다 해보면은 근데 보스턴이 극정배예요. 극정배. 레이팅은 꼴찌랑 꼴찌 앞에 된나게 느린 경기가 될 거고 서로 3점 슛 계속 던지는 그런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배당 자체가 너무 보스턴 정배라서 보통 이런 경기는 보스턴이 이기긴 해요. 전력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배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고 심지어 그 원정인데 그러면 이런 경기는 보통 보스턴 이기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브루클린 역배를 보긴 조금 애매합니다. 보스턴 승에
브루클린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보면 뭐 오버적으로 양 팀 다 3점 겁나게 때릴 것 같습니다. 자,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는 백투백이고 애틀란타에 지금 오늘 결장 선수가 조금 많을 거예요. 보시면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 오콩우, 포르징기스, 리샤체 3명 빠집니다. 빠질 가능성이 반반. 트레이 형은 계속 빠지고 있고, 트레이 형이 볼 핸들러의 에이스인데 얘가 빠지고 나서 오히려 애틀랜타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트레이 형이 빠지면서 턴오버가 줄어들고 제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고 3점 슛 성공률 그렇게 높지 않은데 3점 슛 좀 난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걔가 빠지면서 오히려 트레이 형의 부정적인 측면이 팀원들의 좀 조직적인 플레이로 대체되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주축 선수들이 조금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콩우랑 포르징기스는 둘 다 5번 포지션이라서 둘 다 빠진다면 듀렌한테 겁나게 뚜까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다만 최근에 커닝햄이 못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못 나올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커닝햄이 빠진 경기 지금 다 잡고 있어서 커닝햄이 빠진다고 해도 디트로이트가 웬만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백투백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레이팅이랑 상대 상성상 비교해보면 116 대 116 나오는데 그래도 백투백인 거 감안하면 애틀란타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샌안토니오와 멤피스. 샌안토니오는 지금 비상이죠. 웬바냐마가 부상이라서 한 적게는 2주? 많으면 3주 정도 결장할 거예요. 한 10경기 정도 결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뭐 신인 하퍼 지금 빠진 지 오래됐고, 그리고 작년 신인랑 스테판 캐슬도 빠졌고, 부상이에요. 비상입니다, 비상. 웬바냐마가 빠진 게 너무 커요. 거기다가 이제 멤피스는 이제 5번 포지션 ED가 복귀를 했고, 다만 모란트는 빠집니다. 근데 모란트가 올 시즌에 야투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게 팀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정배당이긴 한데 멤피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주전 3명 빠지는 거는 너무 커요. 제가 느끼기에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 1.31 가는 것보다는 멤피스 역배나 멤피스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레이커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 보겠습니다. 레이커스 뭐 특별한 부상자 없고, 유타도 최근에 캐슬러가 빠지고 난 뒤에 조금 헤매다가 최근에 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 이제 캐슬러 빠지고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어느 정도 터득한 모습. 다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4번 포지션에 필리포우스키가 빠진다. 그러면 쟤들의 장점이 장신숲인데 장신숲이 이제 반감되겠죠. 이 경기는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레이커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유타는 마카넨이 혹시 막히게 된다면 레이커스가 엄청나게 수월하게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경기라고도 봅니다. 다음 포틀랜드와 피닉스 경기입니다. 포틀랜드가 시즌 초반에 엄청 좋았어요. 상대 그 턴오버 유도율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평범한 순위로 내려왔고,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서는 걔 빠지죠. 그 보스턴에 데리고 오네 할러데이 맞나요? 이름이 갑자기 홀리데이가 빠집니다. 얘가 빠질 가능성이 반반인데 거의 빠진다고 봐요. 얘가 나이 많은데 그 포틀랜드 젊은 팀 선수들을 중심을 딱 잡아줬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든, 그리고 핸들러 역할 하면서 도움 개수가 8.3개였으니까 평균 엄청나게. 얘가 빠지게 되면 조금 이번 시즌에는 얘 빠지고 나서 경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핸들러 할 애가 조금 애매합니다. 공 도는 게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포틀랜드가 지금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떨어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이 경기는 저는 피닉스 쪽을 봅니다. 피닉스 정배인데, 아직까지 정배인데 거의 동배라고 봐야 되죠. 피닉스 승에 언더오버는 포틀랜드가 만약에 홀리데이가 안 나오게 된다면 득점력이 조금 반감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은 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늙은 사람 한 명 안 나오고 젊은 애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장점 및 활동력을 앞세워서 상대 턴오버 유발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도 점수를 조금 적게 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피닉스 역배에 언더 쪽 추천드립니다. 그죠? 포틀랜드가 시즌 초반에 진짜 경기 잘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매력이 없어졌어. 그죠? 배당이 왜 떨어지지? 좀 이상합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보통 떨어지면 좀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자, 다 했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